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굉장히 그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임세훈 소장님께서는 일단은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좀 오래됐다는 게 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렇게 바로 피해자의 그 모든 것이 해소되고 그 처리가 제대로 됐었으면 이렇게까지 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당연히 부적절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꼭 굳이 정당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이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 어떤 정치권이 오히려 더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네, 죄송스러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은 지금도 비일비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그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그 남자분들이라 그래서 말을 좀 약간 조심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자체가 지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3명이 성비위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날아갔죠. 네, 고 박원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까지 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초유의 일이었어요. 그때도 피해 호소인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엄청 빈축을 샀잖아요. 그런데 물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뭐 같은 당은 아닙니다만 같은 분류로 이제 국민들께서는 보통 인식을 하시니까 자매결연이라고 생각하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 문제 해결 방식도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강미정 대변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그 여성 그 당원 동지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참다 못해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읽어보면은 이 조국혁신당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정말 구구절절 느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와서 저런 얘기까지 하나, 이제 이런 감정이 저도 사실 들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출소만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소되자마자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이렇게 보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해자들로 지목된 사람들과 이렇게 하하호호하면서 이런 좀 담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 최강욱 그 민주당 그 교육연수 원장이 조국혁신당의 그 어떤 그 정치 아카데미인가요? 그런 행사장에 그 지난달 말에 간 거예요. 가서 그 문제 발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죽을 일이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됐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성비위 성추행이 발생한 것보다 이 일련의 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이 사건이 골마가는 과정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더 문제. 그러니까 오늘 그 아침에 기자회견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명당한 사람이 있고 추가적으로 복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했어요. 왜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입장문 냈는데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현재 진행형의 사건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미 해결된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해결 안 된 것들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 없으면 일도 못하는 그런 조국 원툴 정당인데 본인이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소고기 먹고 다니고 뭐 된장말이죽 먹고 다니고 셀카 찍고 그러고 다니니까 당연히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탄스럽다. 이런 말. 매콤하네요. 매콤하네요. 네, 마라맛입니다. 마라맛. 거의 뭐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전 조국 대표의 어저께 이제 게재한 페이스북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보면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고요. 1시간 전에 그 이번 사건의 피해자 4인의 법적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수시로 당 지도부와 당 대표가 조국 대표의 면회와 그 접견을 가면서 당무를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과연 몰랐겠느냐?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고.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 조국 대표 본인을 이렇게 동떨어져 띄워놓는 거거든요. 나는 이 사건과 문제가 없다. 관련이 없다. 그러나 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니 나와 연관짓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조국혁신당은 그야말로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조국 대표가 대표적으로 있는 당이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책임보다 책임감이라고 이 모든 일들이 나한테 다 문제가 있다. 내가 챙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마치 유체이탈하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랑 연관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꼬리 자르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 여기에서 불을 더 지피는 것은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죠. 그 뭐 사면 복권되고 나서 강연에서 이게 뭐 사소한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들이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이건 최강욱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 내부의 문제라서 이 관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편은 최강욱 의원은 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은 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 입이 좀 간질간질하나 봐요, 그죠? 네.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당무감사는 개시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윤리. 근데 왜 직위 해제는 또 안 시킵니까? 그렇지. 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심지어 이분이 조국 전 대표랑 입시비리 공범으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번 8.15 사면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면 자체도 지탄의 대상인데 사면되자마자 보란 듯이 정청래 대표가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게 원래 박구용이라고 했던 사람의 자리인데 그 사람도 이번 년 월 초에 2030 세대를 뭐 고립시켜서 뭐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했다가 물러난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를 또 이런 사람으로 채운 건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당에 지금 연사로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 더 심한 발언들도 많았어요.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돼지들이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 발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한동훈 전 대표 처남 얘기까지 꺼내면서 무슨 한동훈 전 대표 처남처럼 뭐 여검사들을 뭐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그건들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뭐 감정이 순간 벅차올라가지고 말실수한 거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가기 어렵죠. 근데 직위 해제도 안 하고 지금 당무감사를 유야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좀 민주당도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민주당의 의견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그 조국 이제 전 대표가 이제 사면돼서 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제명을 시키든가 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너무 창피합니다. 뭐 이렇게 딱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시원하게 조국 대표가 정말 이제 이 사건을 정말 단도리 짓겠구나라는 좀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약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조국 혁신당 당원 아니고 이제 민주당 당원이다 보니까 자매잖아요, 제가 자매 왜요 자매예요? 갑자기 법이었고. 아니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랑 남매 아니잖아요. 여긴 형제. 예, 형제인가요? 예. 여긴 자매, 여긴 형제. 예, 그 당시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그 내란숙의 피의자와 그를 대척점에서 함께 싸웠던, 그러니까 함께 싸웠던 동지이지 뭐 이거 연결시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꼭 이런 일 있을 때만 연결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요. 조국 대표가 어쨌든 당시에 이제 뭐 편지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이제 감옥에 있어서 뭐 어떠한 특별한 지시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어떤 지시가 있었다면 또 그건 월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어제의 대처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제 사실 어디 조계상가에 갔을 때 관련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 회피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 조계사에 가서 뭐 불심도 있고 이러시니까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부적절하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피해자가 현재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거기서 어떤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자리를 피했다. 그거는 사실 이 정치의 리더로서 조금 뭐 약간 폭이 좀 작은 행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좀 바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피해자들이 온당하게 이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만족할까? 이 피해에 대해서 진짜 위로가 됐다고 생각할까? 아니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아닐 조국 것 혁신당의 같고. 황현성 사무총장이 SBS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 여전히 지금 논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게 피해 회복 지원이 늦었으니까 아마 피해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건 면면을 보면은 신규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의 면접을 술집에서 했다고 하고 무슨 뭐 탄핵 내란 집회에서 삼보일비 하는데 그 뒤태를 가지고 막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노래방에서 뭐 신체 접촉까지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희롱이 아니라 성추행까지 접촉이 있는 성추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견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잠깐 수임하려고 의뢰를 했었던 한 변호인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12명의 조국혁신당 의원 중에 6대6으로 갈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들어도 이 내용을 보면 6대6으로 갈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전부 다 그냥 가해자가 잘못됐다는 건 저게 명확해요. 네. 증거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조국혁신당이 6대6으로 갈려서 당이 뭔가 파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국신당이 지금 얼마나 당 내부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대목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당이어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어렵긴 하지만 그 6대6은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관련된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이 문제 말고 그냥 당내에서 뭐 당권 비당권 뭐 이런 문제로 그 의견이 갈린 게 6대6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제 이 조국 대표 전 대표의 이런 워딩을 딱 봤을 때 보면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는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어쨌든 뭐 지금 이 사회에 나온 지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혹은 그 안에서도 이런 이 일에 관련해서 보고가 이루어졌나? 그럼 보고를 아마 저희가 다 처리했고 뭐 피해 보상도 했고 이렇게 해서 뭐 제명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 이 얘기를 들어도 약간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저는 이 부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미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죄송합니다.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너무 실망을 했을 것 같고 특히나 조국 대표한테 기대하는 많은 분들은 어제 그 일과 바로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TPO라는 게 있잖아요. 즉각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민주당과 연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민주당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강욱 그 연수원장 같은 경우도 이게 민주당원으로 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인연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강연을 간 겁니다. 그 소위 말하면 개인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을 최강욱 의원한테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원이고 사실 이분은 민주당에 소속된 분인데 조국혁신당의 문제를 민주당한테 물어본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강연을 갔는데 조국혁신당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아니야. 네, 뭐 이제 비위가 있었다 하니까 이제 이런 걸 묻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에서 뭐 당 최강욱 의원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강미정 대변인과 좀 사이가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개인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부적절하죠. 아니 당연히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그 발언이 죽고 사는 문제냐라고 약간 사소하게 치부한 것은 전 매우 부적절한 얘기인데 앞뒤를 맥락을 보면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대6으로 갈려서 당의 산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자꾸 이 문제만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본인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이 개인적이든 뭐든 이렇게 좀 어떤 피해자가 충분히 존재하고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민주당과 연결시키는 건 그거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대변인께서 많이 애를 쓰셨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현직이잖아요. 현직 그 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또 요직에 속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사석에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당 행사라고 하지만 그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타이틀로 간 것이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을 건데 본인이 연사로 나와서 관련된 질문에 질의응답이 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은 사견을 전제하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나름 공신력이
권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다른 당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 최강욱 민주당 그 교육연수원장의 인식과 그 교국혁신당 내 관계자들의 인식이 정확히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기자회견문들을 보면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피해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니네들 눈치를 봐야 되냐, 이걸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울 일이냐,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을 조력했던 사람들을 징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포괄적인 과정들, 폭력 사태까지 있었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내부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노가 있는 것이고, 최강욱 민주 그 교육연수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면되자마자 임명을 했을 정도로 정말 그 어떤 관계성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부적절한 인식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그 개돼지 발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이직들을 뭐 통째로 어디 묻어버리면 이제 이런 발언까지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직 들을 묻어버려야 무슨 뭐 나라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얘기. 그러니까 그 자체로 특정 세대와 정치 성향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구분짓고 갈라치게 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줄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윤리감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사람을 교육연수원장의 그런 사면되자마자 임명한 것부터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면되자마자 임명한 건 아니고 이게 공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은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청래 대표 체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임명을 한 거라서 사면 여부라는 좀 무관하고요. 이게 저도 최강욱 의원님이 어떨 땐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약간 그 재치 있게 얘기는 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많아지시다 보면 이렇게 발언의 실수들이 간혹 있어서 이거 문제가 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와 당에서도 그냥 즉각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치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임 소장님이 당연히 당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최강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복권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복권 조치를 한 것은 정치로 이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북콘서트를 통해서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강연을 하다가 저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허가해주고 거기서 시작되는 정치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책임감을 느껴야죠. 우리의 복권 때문에 저런 발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교육 그 연구원장이잖아요. 당직이란 말입니다. 당내에서 맡을 수 있는 큰 당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모든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어떤 당과 정신과 기조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혁신 연구원장이라면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맞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야 되지만 진보 진영으로서의 책임도 느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저는 왜 용해인 의원, 손솔 의원 내지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여성단체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정권에서 늘 성비비 문제,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면 정말 제일 먼저 속된 말로 정말 문제죠. 때처럼 들고 들어와가지고 네, 당장 사퇴하라. 정말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지적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누구 하나 약속한 것처럼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꼭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에서 이중잣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금 우리 조금 아까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 뭐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와 같은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큰 파고를 거쳤다면 이 또한 역시 진보 진영 내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대처해야 된다는 말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래도 과거와 달라졌구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지. 우리 민주당과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유리한 게 없다. 좀 비겁했어요. 네. 아니, 민주당과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민주당까지 막 파고 들어가서 이거 민주당도 같이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조국혁신당 문제니까. 그건 조국혁신당 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나온 정당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가 어떻게 잘못해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말을 했으면 또 그것대로 근데 만약에 당연히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소속된 분이 가서 문 얘기했으면 그 당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최강욱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니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과 2차 가해성 얘기를 한 것은 당에서 충분한 조치, 또 빠른 조치를 아마 할 거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판 벌어졌어요. 지금 이런 사태 일어나자마자 막 달려들어서 뭐 민주당 어땠고 옛날 과거 소환하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잘못한 거고 은폐하려 했다면 이건 더 무거운 책임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뭐 제가 이걸 그냥 억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김건희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또 기억이 자꾸 나더라고요. 뭐죠? 아니죠. 뭔가요? 그때 이제 통화에서 7시간 녹취해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넌 자꾸 진보에서 자꾸 이런 성비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 왜냐?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라고 김건희 씨가 말한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네,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확실히 챙겨주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진짜 뭐 다 막 아니 잘못 안 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잘못했다니까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말 열의 8, 9은 그 민주 진보 진영에 속한 분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좀 각인이 되었다는 거는 좀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네네. 그 피해자들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사실 굉장히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 접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마 역대 최고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내 사정을 수감됐으니까 모른다? 전 그게 굉장히 비겁한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가 되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왜 이름이 조국혁신당이 됐습니까? 원래 조국당을 하고 싶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국당은 안 된다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조국혁신당이 됐을 정도로 여긴 그냥 조국의 사당이에요. 사당. 그러니까 조국이 없으면 이 정도의 문제도 알아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왔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나간 사건만 얘기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아예 그냥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지금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인 총장이 참 날카롭게 짚어주셨는데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남한테 지령 내리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도 당내에서 뭘 하겠다는 내용은 굉장히 모호하고 무슨 뭐 외부 노동청에 뭐 신고를 하겠다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해결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사안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건 진영 내에서의 성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 안에서도 이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거를 어떻게 뭐 좀 매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 조국이 없으면은 뭐 타국 혁신당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타국 혁신당, 외국 혁신당.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는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 강미정 대변인이 조국 대표가 직접 그 섭외해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말 공을 들여서 데리고 왔었던 인재 본인들의 기준에서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끙끙대다가 네. 조국 대표가 사면되고 나서 대표님 나오시니까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하다가 지금 탈당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그 김용민 TV인가 유튜브에서 강미정 대변인 인터뷰한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했었던 일들 때문에 강미정 대변인이 본인도 잘못한 게 있다. 뭐 조국 대표 그 수감되고 나서 노래방 간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당해서 노래방 갔으니까 강미정 대변인도 아마 발설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를 역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그 경위를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 내지는 그 탄핵 국면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이 노래를 막 바깥에서 부르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노래방 가자라고 자리를 옮겼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가해자들과 그들의 논리로면 노래방 관계, 그 국면에서 노래방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바깥으로 유출하지 못할 거니까 말하지 못하겠지. 외부 고발하지 못하겠지라는 이 짐작이 있었다고 보더라고요. 이 강미정 대변인은. 네네네. 이건 진짜 재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탄핵 전국에 이제 묻혀서 지나갈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사태를 크게 불러일으킨 것 같고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된 것이 저는 이게 지금 오늘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일단 개그맨의 입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제 정치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을당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좀 앙금이 있는 사람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 가만히 있어보자. 조국이 나왔다. 자 이걸 뭘로 한 방을 매길까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런 거를 좀 지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난 사건을 좀 약간 다시 끌어올려서 이거 조국 한번 제대로 한번 먹여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영화를 많이 보셨네. 시나리오 엄청 쓰죠. 용기를 줬을 수는 있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상상. 그렇다고 하기에는 피해의 어떤 사실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다수고 가해자가 특정할 수 있고 또 가해자들이 변명도 못하고 이미 뭐 윤리위 통해 가지고 제명하고 이렇게 당원권 정지하고 하는 그 조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음모 내지는 조국 대표를 뭔가 수세에 몰리게 하려는 그런 정치적 공작으로 보기에는 아니다. 어렵다. 타이밍도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대표가 나와가지고 해결해주길 바라는 피해자들 그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아직 정확하게 아직 당으로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연구원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대주주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조기 전대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무조건 대표를 올려야겠다 그러고 있는 게 조국 당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조국 전 대표가 빨리 뭔가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니까. 사무총장부터 지도부 다 사퇴하고 이 정도라면 뭐 비대위를 꾸리든 정말 대국민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이 늦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거 이거 제가 볼 땐 다음 선거에서부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조국의 정확한 그 대처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가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처벌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좀 구제를 해야죠. 저렇게 포괄적인 메시지를 던질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일단은 자초지종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상 규명을 먼저 해야 되고 사실 국민들보다도 피해자들에게 먼저 그 피해 구제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전히 타자화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반나절 이상을 회피한 상태에서 입장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늘 그리고 그 해결책이라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들도 지나치게 상투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긴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조국이었다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땐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파국혁신당 같은데. 파국혁신당.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조치도 중요한데요. 조치도 중요한데.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수감돼 있다 아니에요. 저의 책임이 맞습니다. 서신도 보내주셨고 피해 사실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간과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끝까지 반성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일단 1번. 그렇지. 그 다음에 조치를 바라는 게 2번인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윤리위를 잘 정비하겠다 내지는 외부 감찰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지. 피해자들이 마음이 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하는 것. 그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 네, 잘했어요. 이긴 잘했어. 네, 참 잘했어.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당대표가 언양불고기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드리도록. 구매권이 뭐야? 25,900원 그냥 쓰는 거네요. 지금 주문하면 저희는 오늘 바로 꺼내서 드립니다. 역시 고위직 발언이 무게감이 있네요. 저희 그 조국 전 대표님, 저희는 이미 그 매뉴얼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맞습니다. 아무튼 뭐 적절한 대처 지금이라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경원 우리 추미애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어제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법사위 간사 선임 때문에 소동이 있었죠. 이 추나 대전이라고 하는 건데 참 유치하고도 참 재밌는 대전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양숙이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사이가 벌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 분 누군가요? 뭐 사이가 벌어졌다기보다는 이거는 뭐 좀 양당의 전략적인 그런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추나 대전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좀 신조어들도 뭐 추나 요법은 시원하기라도 하지. 추나 대전은 속이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저렇게 또 중진급들이 가가지고 사실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이 3선급이에요. 초선 대선들이 이제 간사와 이제 일반 위원들을 하는 게 상임위에 관례인데 지금 5선 6선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한 명은 간사하고 있고 한 명은 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텃세를 또 부리면서 중진급들 텃세들 초선 이제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다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런 대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주당 발로 촉발된 이런 중진급들의 좀 지나치게 좀 뭐랄까요 관례에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애초에 저 자리 누구 자리였습니까?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그치. 무려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국기문란에 지금 준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입건이 돼서 네. 법사위원장 자리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랬으면은 민주당이 양심이 있으면 야당과 최소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기 법사위원장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정천회 대표가 무슨 야당을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추미애 육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을 법사위원장으로 강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육선 법사위원장이 가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야, 육선급을 상대하려면 저희가 재선 보내가지고 선수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비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랬구나. 사실 갈 자리가 아닌데 장동혁 후가 출발을 했으니까 내가 한번 이 민주당의 폭거 육선 지금 법사위원장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피해자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간사 뽑는 것도 지금 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반장을 우리가 뽑겠다는데 국민의힘 반장을 뽑겠다는데 왜 민주당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간사 지금 선임도 안 해주고 안건도 지금 안 올려버리니까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고 민주당도 초선들 박지원 의원이 지난 7월에 곽규택 의원한테 초선이 정치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된다고 그때 그렇게 호통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민주당의 총체적인 내로남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국민의힘은 굉장히 피해자다. 그렇지.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어찌 보면은 저희가 옛날에 그 코미디를 할 때 제가 유행되지 않은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 나 얘기하는데 자꾸 껴들어 약간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예. 누가 나 얘기하는데 자꾸 껴들어 하는데 예. 5선 얘기하는데 누가 초선이 껴들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예, 성공하지 못했어요. 밀긴 밀었는데. 예, 개그맨들끼리만 아는 약간 그런 정치인들은 좀 밀려요. 예. 정치인들이 말한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미디가 너무 재밌어. 정치에서 하는 코미디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요거 소장님, 예, 요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니 뭐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국민의힘이 피해자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피해자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경원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를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산적해 있는 법사위에 계류된 문제들이 많고 특히나 이 내란을 겪으면서 특검 문제라던가 이 내란 종식을 위한 다양한 입법들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뭐 이춘석 의원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사실 정청래 위원장이셨을 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가 됐고 그래서 많은 만족을 하는 뭐 시민들과 또 당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추미애 전 대표 말고는 사람이 별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까지 나오시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 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그 관례에 맞지 않는 좀 자리에 가신 건 맞는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법사위가 특히나 지금 내란이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이 중요하고 엄중한 상황에서는 추미애 의원의 무게감 말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당에서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고 추미애 의원도 어쩔 수 없지만 이 중요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나경원 의원은 그걸 이용한 거죠. 본인이 서울시장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 당대표도 몇 번 하려다가 안 됐고 뭐 번번이 선거마다 다 떨어졌잖아요. 뭐 이름의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고 그만큼 좀 지지를 못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름을 한번 다시 알리고 서울시장을 가기 위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 거길 갔다고 봅니다. 전 첫날에도 나경원 의원이 작정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날 뭐 초선이 어딜 이것도 의도된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게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날 보면은 굉장히 이게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고 가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전날 샵을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풀매예요.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다른 때보다 굉장히 꾸미고 오셨다는 느낌이 들고 발언 하나하나가 의도됐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 보도의 일면을 내가 장식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오셔서 오늘 저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저 두 분이 저렇게 저 안에서 저렇게 싸우시고 나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언니 아니야. 언니 오늘 샵 갔다 왔어? 어디야 샵이? 언니 너무 심했어. 오늘 언니 화장 잘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좀 전날 화장 잘 됐어요. 그래. 예. 여자분들은 또 그거 딱 보입니다. 예.
원래 상임위 끝나고 이렇게 아이 좀 너무 심했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정치인들. 근데 추미애 위원장은 좀 UFC 같던데. 아니 저는 이제 어쨌든 개혁신당이 가장 좋은 건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뭐 둘 다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겁하고 위치다. 가장 비겁하고 무력하고 이제 절로 가야 되게 된다니까. 좋아, 되게 좋아. 양비론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서 예. 어쨌든 초선 운운하는 건 잘못했다. 아 그렇지. 나경원 의원도 초선인 시절이 있었고 그럼. 제가 어저께 박민영 대변인과도 방송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초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해준 거고 그걸 반대로 해석해 봤을 때 민심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초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초선이 어딜 껴들어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잘못됐다. 그렇지. 예, 오히려 그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어떤 표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선이 되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발언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그거잖아요. 간사 선임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간사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주는 직책이 아니라 네. 교섭단체로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이란 말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대표가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한다라는 구조인 거고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상임위원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 여당만 할래요. 민주당만 위원장과 협의해서 할래요. 야당은 배제할래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재지. 특히나 그러니까 독재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육선 위원장과 육선 위원장을 임명한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 건데 그냥 나경원 의원 그냥 꼴 보기 싫어요. 나경원 의원 우리 협의하는데 걸거칠 수 있으니까 안 시킬래요라는 그냥 억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선은 빠지세요라고 말하는 나경원 의원도 문제지만 간사 선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국회법을 위반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추나대전이 아니라 나추대전이다라고 보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서로 자제하고 추하다. 제발 이렇게 뭔가 반에서 초딩 뭔가 패싸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네. 간사 선임할 건 선임해주고 뭐 이렇게 자당 내에서도 초선 빠지라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뭐 초재선에서 더 나와야 되는 말이거든요. 네. 좀 자성과 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래.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내란이 근데 만능치 특기가 아니에요. 이제 집권하셨잖아요. 지금 여당답게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잖아요. 맞아. 네. 그런데 이렇게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뭐 말하면 그 내란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민주당의 주장이 다 자가당착이에요. 자꾸 나경원 의원한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해충돌이 있다. 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지금 6년째 재판 받으면서 법사위원장, 그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청탁을 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이 대놓고 나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나 그 기소된 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법사위 그 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공소 취하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온갖 수사 다 받고 재판 받으면서 할 거 다 했으면서 나경원 의원한테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내란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거 다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국회법상 강행 규정의 의무 규정이에요.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일단 협조를 하고 일단 판을 깔아놓고 좀 할 일도 해라. 그렇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요 멘트 때문에 저희 와이프 이름이 화선이거든요. 네, 와이프가 잔소리하면 화선은 가만히 있어. 제가 이렇게 아니 저는 이 초선 가만히 있어가 어떻게 보면 절대 반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나경원 의원이 절대 반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야 초선 가만히 있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에서 엉뚱한 얘기하면 어디 초선이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치트키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나경원 의원이 한 큰 일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나경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란 얘기를 제가 또 드리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또 혐의들이 있지만 또 남편 건도 있고 뭣도 있고 또 간사가 나중에 이제 위원장 자리를 나중에 부위원장 자리로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위원장이 공석일 때 간사들이 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게 이해충돌이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간사 뭐 좋습니다. 얘기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토의하는 과정 중에서 나경원 의원이 초선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간사 선임을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해 충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본인이 걸린 문제가 많다. 그리고 뭐 내란 동조 혐의도 받고 있고 특검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좀 하시고
나중에 좀 건전한 토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중간에 그냥 뭐 말한다고 초선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뭐 하고 본인이 먼저 역정 내서 이런 사태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과도 안 했고 그리고 아까 저는 이거 뭐 내란 지겹다고 하시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란 지금 진행 중이고 내란 특검이 있는데 그 지겨우면 안 되죠. 우리가 죽을 뻔한 일인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할 일은 하면서 얘기를 하시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어제 공소 취하해달라고 공소 취소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 좀 민주당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조치를 한다라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이해충돌이고 지금 이게 국회와 행정부가 유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엄격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폭로하니까 고발했어요. 고발. 저희가 지금 박지원 의원 고발해야 될 지금 참이에요. 네, 좋습니다.